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인수위도 없고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의 국면도 있고 이런데 과연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본 거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고 그것을 받아쓰게 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정부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지 내각에 대해서 재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책임 총리는 개념이 뭐 어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재청권이란 건 그러나 좀 그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재청권이라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는 헌법 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저는 해석을. 장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재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청을 함께 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정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계속 그 후보자 시절부터 공격당한 게 뭐냐면 친문 패권, 친노 패권,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총리 후보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자기 측근을 서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릴 때는 예율초제 같은 명재상을 임용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간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 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의외다 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가지 임명을 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각이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하나씩 던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일,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각에 이제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는 부처 장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줘야 되거든요. 부처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총리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잘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부처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총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그 농수산 그 위원장 하실 때 오히려 자기 당 의원들보다 타당 의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수 상임위원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포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이제는 책임 총리라는 이름에 걸맞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아쓰기 총리나 받아쓰기 장관 이런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시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뭐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율 초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나중에 힘들어진 애플을 운영하고 접수했을 때 잘못된 일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는 일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갖고 이끌기보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버릴 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외교부 장관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여성이 이렇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워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인사제청을 하시고 할 때 여성 장관이라든가 여성의 그 청와대에 그 진입해야 될 그 청와대 인선에서도 어떻게 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훈처 장관 네. 인선 때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신정부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주고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직도 보면 우리 내각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유리천장을 뚫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고요. 우리 여성들도 그 빨리빨리 역량을 키우시고 사회적 경험을 하실 기회를 많이 가지시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여성들이 바로바로 호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다시 한번 좀 축하 말씀 드리고,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평소 이제 소신 있는 정치로 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인품이 훌륭하셔갖고 많은 존경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또 명대변인으로 활동하신 점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또 국민적인 시각에서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청문회에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소명할 거는 또 자세하게 좀 소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저께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후보님의 이제 재산 신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뭐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도 자료는 보셨겠지만 보셨죠? 보도 네, 자료는 보셨는데 별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도 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좀 미리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낸 겁니다. 좀 준비 잘 하셨기 바라고요. 자,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한번 보시고. 아주 특별한 화면이 아닙니다. 관보에 기재된 겁니다. 전남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후에 이제 재산 내역하고, 그 다음에 전남지사로 당선된 후에 재산 내역 차이입니다. 이제 불과 2달 사이에 7천여만 원이 4인간 채무가 변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거든요. 재산 신고상 후보자 본인, 그 다음에 신고 대상자, 배우자나 아드님이나 예금, 채무, 아무런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7천만 원이 4인간 채무가 변제가 된 겁니다. 이건 누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어떻게 된 건지 통장 사본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기초적인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일부 자료에는 2010년도서부터 12년도 6월까지 그 4차례에 걸쳐서 모두 변제를 했다. 근데 이제 신고상에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 맞죠? 네. 예. 자, 그럼 그 다음에요. 기록에 잠깐만요. 제가 신고 여기까지 누락 그게 하고 써 있을 시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4인간 채무 당사자가 누님인 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돈으로 저 7천만 원을 채무를 변제를 하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4차례에 걸쳐갖고 채무 변제를 했는데 월급을 줬다. 그러면은 저기 누님한테 어떻게 현금으로 드린 건 아닐 테고 계좌로 드렸겠네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해당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 금방 뛸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갔는지와 계좌로 이체가 됐는지에 네, 저희 따라서 저희 상당히 실무진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후보자님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 재산 신고상의 최종 확인하고 책임은 후보자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등록 의무자니까요. 네. 그러면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세요? 2010년도에 채무 변제를 했는데 2014년 도지사 선거 때가 그대로 남아있다가 사실상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도지사로 이렇게 가시면서 그때 회계차마 어떻게 보면은 실무진의 실수인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 보십시오. 네.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요. 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채무 변제가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채무 변제는 2012년도에 다 끝났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예, 그 신고 시기를 놓쳐서 네. 그 2년 뒤에야 신고를 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예.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네. 책임입니다. 자, 후보자님. 그러면은 전남지사 선거 하셨을 때도 허위 신고가 된 겁니다. 재산 신고가.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된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되면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꼭 확인을 좀 한번 네.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좀 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게 전남 도지사 선거 하셨을 때 정치자금 수입 내역 관련입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면요. 전남 도지사 선거 하실 때 자산 수입이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는데 그 중에서도 한 펀딩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이게 실무자가 얘기했을 때는 어쩔 때는 3억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아니 좀 총액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나온 거니까요. 확인해서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딩 한 3,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후보 자산이 한 5억 6천 정도 되는 건데 그 저기 신고할 때요. 선거할 때 그러면은 저 후보 선거를 하기 위한 저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차용을 하신 건지 대출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으셨으면 어느 은행에서 받으셨는지 차용을 하셨으면 누구한테 얼마를 차용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상에서는 이게 다 털어버릴 수가 있고 남는 거는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꼭 굳이 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자꾸 답변을 미룹니다. 그러면은 이거 왜 안 주지? 잔 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좀 어떤 의혹 제기 수준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후에 시간 되면은 또 서명할 기회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실무자들 좀 의원도 질의사항을 좀 면밀히 좀 파악해갖고 오후에 그 본 질의에 앞서갖고 설명할 것은 좀 충분히 좀 설명해갖고 좀 질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아짐과 동시에 기온이 쑥쑥 올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구름이 머물러 선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영남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은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기온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지금 비로 인해 곳곳에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주말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해드렸습니다. 하는 데는 자기 측근을 서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릴 때는 예율초제 같은 명재상을 임용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간,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 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의외다 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임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임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가지 임명을 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각이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하나씩 던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일,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각에 이제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는 부처 장관들이 목소리를 반영해줘야 되거든요. 부처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총리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잘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부처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이끌기보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버릴 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외교부 장관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여성이 이렇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워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인사제청을 하시고 할 때 여성 장관이라든가 여성의 청와대에 진입해야 될 청와대 인선에서도 어떻게 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훈처 장관 네. 인선 때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신정부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인수위도 없고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의 국면도 있고 이런데 과연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본 거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고 그것을 받아쓰게 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정부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지 내각에 대해서 재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책임 총리는 개념이 뭐 어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총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그 농수산 그 위원장 하실 때 오히려 자기 당 의원들보다 타당 의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수 상임위원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포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이제는 책임 총리라는 이름에 걸맞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아쓰기 총리나 받아쓰기 장관 이런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시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아까도 뭐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율 초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나중에 힘들어진 애플을 운영하고 접수했을 때 잘못된 일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는 일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재청권이란 건 그러나 좀 그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재청권이라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는 헌법 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저는 해서 장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재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청을 함께 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정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계속 그 후보자 시절부터 공격당한 게 뭐냐면 친문 패권, 친노 패권,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총리 후보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징기스칸처럼 그 세계를 정복한